자,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씨하고 R씨하고 200문제 다 풀라고 몇 시간 주냐면 2시간을 주거든요. 2시간. 그러면 A씨 방송 시간이 총 몇 분이에요? 방금 A씨 1시간 10분 동안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45분. 그래서 A씨는 총 45분 동안 방송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쉬는 시간도 갖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책 한 권 딱 주면서 A씨, R씨 다 풀어 하는 거기 때문에 A씨 방송이 딱 끝나고 나면 R씨 문제를 바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총 2시간에서 45분 동안 방송이 나왔으니까 우리 R씨 문제 풀 시간이 몇 분 남아요? 그죠? 75분 남죠? 근데 75분이 다 우리 게 아니고 OMR 카드 또 마킹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5분을 빼셔야 돼요. 그래서 R씨는 총 70분 동안 모든 문제 100문제를 다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R씨가 점수 올리기 더 힘든 파트인 이유가 그냥 어휘, 문법, 독해 공부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시간을 조절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선생님 A씨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 못 풀었잖아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1번 방송 나오면 1번 다 같이 풀고 10번 방송 나오면 다 같이 푸는데 내가 놓쳤으면 찍고 넘어가야죠 뭐. 그죠? 그래서 A씨는 방송이 딱 끝나면 100문제가 다 풀려 있는데 R씨는 70분 동안 내가 알아서 시간을 조절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못 푸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70분 동안 이런 문제 푸시는 거거든요. 파5 30문항, 파6 16문항, 파7 54문항. 혹시 모르셨으면 적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총 100문제를 푸시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일단은 파7이 어떤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파7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이시죠? 지문이 되게 길고 보기도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석해가지고 옳은 정보도 찾고 틀린 정보도 찾고 주제도 찾고 요청사항도 찾고 이런 거.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파7 54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한 문제당 몇 분 잡고 푸셔야 되냐면 R씨는 시간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한 문제당 총 1분을 잡고 푸셔야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문 하나에 지금 문제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딸려 있죠. 그러면 요 지문 다 해석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까지 몇 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겁주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나중에 연습 많이 해서 몇 분? 그죠? 3분 안에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 54문제가 있으니까 요 파7 54문제를 다 풀려면 적어도 몇 분이 필요하다? 그죠? 54분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54분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55분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이제 파5하고 6하고 총 46문항 빈칸 채우기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5는 30문항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한 문장에다가 빈칸 한 개 뿅 뚫어놓고 보기 4개를 딱 주면서 이 중에서 뭘 골라 넣을 건데 하고 묻는 거. 여기까지 괜찮죠? 네, 거기 총 30문항이 나오고 그러면 이걸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총 30문제를? 목표는 자 8분이야, 8분. 그래서 30문항을 8분 안에 풀려면 자, 한 문제당 평균 15초 내에 풀어주셔야 되고 최대 30초.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저게 되겠어 싶은데 연습하면 다 돼요. 다시 이제 파6 같은 경우에는 몇 문항 나온다고 여러분? 여기 써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16문항 16문항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지문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또. 근데 지문 안에 빈칸이 보세요. 뿅뿅뿅뿅 몇 개가 뚫려 있어요. 그죠? 4개가 뚫려 있죠. 그리고 보기는 밑에 한꺼번에 주어지는데 3개는 단어 채우기, 1개는 문장 채우기. 이거 진짜 힘든 거. 왜냐면 이거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빈칸 양옆에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지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 지문이 총 4개가 출제가 되니까 4, 4, 16, 16문제.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16문항을 몇 분 안에 풀어주셔야 되냐면 자, 이제 덧셈 뺄셈 돼야죠. 자, 파7 55분, 그리고 파5는 8분, 그럼 남는 시간은 7분. 그래서 그게 파6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지문당 약 2분 혹은 1분 30초 내에 풀어주시는 거죠. 지금 제 얘기 되셨나요? 자,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품사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문법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전치사, 접속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몇 문제? 저 7문제가 나와요. 6문제에서 7문제가 전치사 접속사 문제인데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쉼표를 딱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쉼표 하나로 클리어. 잘 보세요. 자, 여기 주어 동사 절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 제가 명사를 딱 붙이고 싶어요. 다시 주어 동사 절이 딱 있고 그 앞에 콤마 찍고 명사를 딱 붙이고 싶다면 빈칸에는 누구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명사 연결하는 것은 전치사죠. 그래서 여기다 전치사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데 자, 제가 문제를 아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토익 문제고 그대로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절 앞에 지금 뭐가 딱 찍혀 있어요? 콤마 찍혀 있죠. 쉼표. 그리고 그 앞에 명사가 딱 있네요. the end. 그럼 빈칸에 뭐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전치사 필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기를 딱 보고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 그 구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외우세요 하고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외우면 보기를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고 그런 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because는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부사절 접속사 toward는요? 전치사 when은요? 부사절 접속사 why는요? 아 부사절 접속사.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전치사. 명사 연결하는 것은 전치사. 그래서 정답은 B. 해석 하나도 필요 없는 문제. 지금 제 얘기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아 because는 접속사고 toward는 전치사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는 주어 동사 앞에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접속사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 앞에 또 주어 동사를 연결하고 싶으면 그때는 접속사. 명사 연결하고 싶으면 전치사. 뭔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주어 동사 앞에 나는 또 주어 동사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접속사를 넣으시는데 이제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완벽한 절 앞에 콤마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의 품사는 부사예요, 부사.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 역할이 되면서 주어 동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그렇다면 아 주어 동사 앞에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넣으려면 부사절 접속사 넣어야겠구만. 그걸 딱 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딱 출제가 됐어요. 잘 보세요. 완벽한 절 앞에 콤마 딱 찍어놓고 뭐가 연결됐어요? 헤드비는 동사니까 주어 동사가 연결됐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접속사 말고 그죠? 부사절 접속사 필요해요. 그럼 during은 전치사로 동안에 next는 품사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예 형용사 아무것도 연결 못해요. after는 품사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전치사, 두 번째는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the는 그냥 부사, 수식이 나는 거. 그러면 여기는 주어 동사 연결할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정답은 부사절 접속사로서의 after가 정답이고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되시나요? 오케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놓치면 진짜 아깝잖아요. 좀만 더 가볼게요. 자, 요건 제가 10초를 딱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어요. 103번. 10초 딱 드릴게요. 자, 이제 저랑 같이 볼게요. 10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완벽한 절 앞에 지금 콤마가 뿅 찍혔죠? 그럼 그 앞에 명사 연결됐어요? 주어 동사 연결됐어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연결됐죠. arrived가 도착했다의 뜻의 동사다 적어주세요. 그러면 주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전치사가 필요해요?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 필요하죠? 네, in addition to는 품사가 뭐다? 전치사. on top of는 of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예요. 또 even though는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뜻의 부사절 접속사예요. instead of는 of가 전치사예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유일한 부사절 접속사 C가 정답이고만 이건 제가 문제를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실제 토익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적으시고. 그럼 토익에서는 쉬운 문제가 중요해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중요해요? 자신 있게. 쉬운 문제가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가 중요해요? 자, 쉬운 문제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자, 토익은 너가 맞출 때마다 5점씩 줘가지고 990점 만들게.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990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거기서 틀릴 때마다 5점씩 깎을게. 요거예요. 지금 제 얘기 되셨나요? 그런데 쉬운 거 틀리면 영어 되게 못하네. 마이너스 10점이다 너. 이렇게. 그래서 한 문제를 틀려도 10점 감점이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보통 계속 찾고 있잖아요. 이걸 풀어내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안 풀리면 찍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오히려 쉬운 문제에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형용사 부사도 꼭 잡고 계셔야 되는데, 자, 형용사 부사가 어휘 문제로 많이 나올까요?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올까요? 형용사 부사.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딱 치는 학생들한테 문법 문제가 많아서 어휘 문제가 많았어 하고 물어보면 보통은 어휘 문제밖에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문제를 나는 수능 공부할 때처럼 처음부터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해석해서 푸니까 어휘 문제 같죠. 문법 문제도 해석해서 풀려고 하니까. 지금 제 얘기 되셨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자, 보세요. 이 형용사 부사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알고 보면, 자, 문법 문제가 많아요? 어휘 문제가 많아요? 제가 숫자 적어놨잖아요. 문법 문제가 많아요? 어휘 문제가 많아요? 문법이 조금 더 많아요. 물론 반반인데 그래도 문법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렇다면 자, 이제 문법 문제를 다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부사는 지금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동피피 끝. 다시 뭐라고 여러분? 동피피 끝. 다시 뭐라고 여러분? 동피피 끝. 자, 이제 부사 자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는 동사 양옆이에요. 그래서 동사 양옆에 빈칸이 뿅 뚫리면 부사부터 넣고 보세요. 다시 두 번째 2위 자리는 과거분사 PP 양옆으로 또 빈칸을 많이 뚫어놔요. 그래서 동 PP까지가 90% 이상의 부사 자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100%다 맞추고 싶으면 부사 자리 되게 많은데 그거 다 외워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라면 동 PP 끝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끝은 뭐냐면 문장 맨 끝. 여기서 나오는 게 세 번째.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부사 문제는 어떻게 외워놓는다? 이제 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다시 부사 문제 어떻게 외워놓는다? 자, 동, PP, 끝 이렇게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의심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실래요? 107번. 자, 빈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worked. 과거 동사 있죠? 그럼 빈칸에 뭐 넣으실 거예요? 저 의심하지 말고. 함정 없어요. 정답은? 그죠? 부사. 근데 나 부사가 뭔지 모르겠다. li 붙은 게 부사죠, 뭐. 그래서 정답은 cooperatively D가 정답. 그러면 선생님 동사 뒤에 목적어도 넣던데요? 목적어 품사는 명사던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익에서는 잘 보세요. 부사 자리 문제를 동사 뒷자리로 넣을 때 그때 이 동사를 꼭 자동사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월계다 자동사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자동사가 뭐예요? 목적어 없는 동사 그거예요. 그래서 자동사 뒷줄에 빈칸 뿅 뚫어놓고 뭐 넣을래? 부사 넣어. 이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또 한번 해볼까요? 자, 108번 문제 봐주시고 요거는 조동사, 요거는 동사 원형. 그 사이를 삐집고 빈칸이 뿅 뚫려 있죠? 그렇다면 요 빈칸은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누구? 그렇죠. 부사. 다시 요 자리는 동사를 수식하는 누구? 그죠? 부사예요. 그럼 ly 붙은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그죠? D, formally.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109번 문제도 또 풀어볼까요? 의심하지 말고 진짜로. 주어 있고 뒤에 동사 있죠? 자, 그러면 주어랑 동사 사이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동사를 수식하는 누구? 그죠? 부사예요. 자, 정답은 promptly. 이렇게. 즉시 응답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서 혹시 함정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시간을 끌면 내 손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는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공식을 외워서 가서 바로바로 푸시는 거예요. 요번에는 딱 5초 드릴 테니까 1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됐어요. 자, 정답은? 자, 요번에는 B, PP 이렇게 적어주세요. BPP. 수동태 동사죠? 네, PP 양옆으로 빈칸이 뿅 뚫리면 그땐 또 누구 자리다? 그죠? 부사 자리예요. 요 PP를 수식하러 들어가는 부사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PP 양옆으로 빈칸이 뿅 뚫리면 그때 뭘 넣는다? 그죠? 부사. 그럼 누가 부사 여러분? 그죠? CN을 reportedly. reportedly는 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래서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거 팔렸대 이렇게.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제 그 뒤에 111번 문제. 그것도 제가 푸실 시간 잠깐 드리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11번.
자, 또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다. 그럼 습관을 일단 고쳐야 돼요. 처음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고 빈칸 양옆부터 보셔야 돼요. 자, 빈칸 양옆을 딱 보면 어이다 동그라미하고 관사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관사가요. 어도 있고 언도 있고 더도 있는데 관사 뒤에는 무조건 누가 붙냐면 그죠? 명사가 꼭 붙어야 돼요. 그러면 빈칸 뒤에 발코니가 명사거든요. 그렇게 딱 적어주세요.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면 관사랑 명사 사이로 들어가는 건 뭔데? 이렇게 묻는 거. 그러면 저 보시고 부사가 동사도 수식하고 완벽한 절도 수식하고 그리고 동명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다 수식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수식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부사가 수식할 수 없는 거 딱 한 가지는 명사예요. 왜냐면 명사 담당은 누구기 때문에? 그죠? 현용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만 딱 찾으시면 돼요. 근데 형용사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부사 찾기는 쉽잖아요. 그죠? ly로 끝나는 부사로 가서 ly를 떼게 되면 형용사예요. 지금 제 얘기 되셨나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풀 수 있어요. 그럼 정답은? 그죠? B가 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 바로 B의 beautifully 정답 이렇게. 2위 자리는 뭐냐면 비동사 뒤에 빈칸 뿅 뚫어놓고 형용사 넣어봐 하는 문제가 또 2위 자리예요. 그래서 1위 자리는 명사 앞에 빈칸, 2위 자리는 비동사 뒤에 빈칸. 그러면 이제 비동사 뒤에 뭐 넣으려고 딱 나왔어요? 그럼 뭐 넣으시라고 여러분? 형용사 넣으시면 돼요. 근데 비동사 뒤에는 여러분 얘도 가능하거든요. 이징 그러면 114번에 이징의 동그라미 딱 해보세요. 자, 물론 제가 지금 비동사 뒤에 뭐 넣으려면 형용사 넣으라고 했지만 자, 이징을 넣게 되면 뭐만은 중이다의 뜻의 진유형 동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답을 또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지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불편을 덜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타동사예요. 원래 대부분의 동사가 타동사예요.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에 불편을 덜어주는지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요, 명사. 그러면 그 상태에서 ing 붙였다고 해서 목적어가 스르륵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붙어 있을까? 그러면 지금 빈칸 뒤에 목적으로 쓸만한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전치사분데요. 그러면 목적어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고만 이렇게 오답을 구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되셨나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뭐 넣을래? 하고 물어보면 또 거의 백발백중 형용사 이렇게. 그럼 형용사 자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요? AC 시간 좀 길었죠, 그죠? 아직 엄마 보고 싶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다시. 자, 비동사 뒤에 빈칸이 뿅 뚫리면 누구 자리다? 그죠? 형용사 자리다. 그렇다면 형용사 자리는 1위는 명사 앞, 2위는 비동사 뒤.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거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115번. 자, 정답은 여기 지금 비동사 있잖아요. 스틸은 부사니까 지우세요. 자, 부사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럼 비동사 뒤에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형용사. 형용사는 여기서 functional. 의미도 적어주세요. 작동할 준비가 된. 다시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작동할 준비가 된. 그러면 또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여기 비동사 뒤에 pp 넣어서 수동태 동사 못 만드나요? 할 수 있어요. bpp. 그죠? 그런데 오늘 저랑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요게 요래서 오답이구나 하고 딱 유출할 수 있을 텐데 자, 물론 bpp 수동태 동사 있죠. 그런데 얘 왜 오답일까요, 여러분? 오답을 꼭 이렇게 구성시킨다고요. 얘는 자동사로 기능하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어 끌어다 주어 자리로 옮겨놓고 동사 bpp로 만드는 수동태 동사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얘 탈락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보기에 형용사도 있고 과거분사도 있으면 물론 해석해서 잘 풀어주시면 되지만 해석이 안 될 때는 누구를 찍는다? 그죠? 형용사가 훨씬 정답 확률이 높은 거예요. 800점 정도를 맞으려면 사실은 문법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어휘 공부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 공부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정말 중요한 얘기 제가 적어놨어요. 뭐냐면 자, 문제는 항상 반복 출제된다. 자,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시험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한 달에 2번씩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한 회에 RC 문제가 총 몇 개? RC 문제가 총?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우리 토요일인데 이렇게 이 소중한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딱 해가지고 다시 RC 문제는 총? 그렇죠. 100문제. 그럼 한 달에 2번이니까 총 200문제를 한 달에 200문제를 내야 돼요.
그럼 내가 ETS라도 그 200문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다른 문제를 내는 거 불가능하죠. 왜냐면 1년이면 2,400문제인데요. 그죠? 그래서 반복 출제가 되기 때문에 토익 강사들이 그거를 또 통계를 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복 출제가 돼서 좋은 건 뭐냐면 짝으로 표현을 외우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되게 간단한 건데 여기 보시고 이거 한국말도 똑같아요. 자, 글씨를 그리다예요, 쓰다예요, 여러분? 그렇죠. 둘 다 손에 펜을 들고 하는 행위로 행위 자체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자, 글씨를 하고 같이 쓰는 것은 쓰다고 그림을 하고 같이 쓰는 것은 그리다고 그죠? 요게 짝꿍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꿍 표현을 외워두시면 빨리빨리 풀 수 있는데 자, 116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16번 아유, 나 다 모르는 단어다. 괜찮아요. 외우면 돼요. 자, 저 보시고 아, 외우면 돼요라고 말은 쉽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토익에 나오는 단어가 총 몇 개예요? 그걸 알면 좀 끝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끝없어 보여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끝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어떤 토익 책을 봐도, 어떤 토익 복화책을 봐도 하루에 약 40개에서 43개 정도의 단어를 딱 넣어놔요. 하루치. 그리고 그거를 총 30일치로 구성을 딱 해놓거든요. 모든 복화책이 다 똑같아요. 우리 해컬스 것만 그런 게 아니고 YB의 것도 똑같아요. 영단기 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총 몇 단어예요, 여러분? 그죠? 1200단어. 그거를 1200단어를 하루에 20개씩 혹은 40개씩 외워가지고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1200개의 단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다시 제가 지금 푸시는 중간에 말을 걸었으니까 다시 시간 드릴게요. 자, 116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아, 정답은 A에 있는 significant예요. 그럼 significant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상당한, 엄청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손상, 데미지가 손상이니까 엄청난 손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짝꿍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하냐? 알 수 있다니까요. 자, 제가 여기 토익 복화책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딱 넣어놨어요. 자, 근데 잘 안 보이죠? 그죠?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extensive damage. extensive가 뭐냐면 광범위한. 한번 더 가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significant impact. 엄청난 영향. 이렇게. 그래서 그게 지금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학생들이 어휘 공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어휘책을 딱 펴고 요거랑 요것만 추가로 보는 거예요. 요거랑. 바로 자, 이제 여기 표제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의미 있고 그럼 나 다 외웠으니까 패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예문하고 출제 포인트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하시면 이런 표현들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어휘 공부하실 때 나는 의미만 외우고 패스를 한다? 그럼 어휘 공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익은 이 어휘의 뜻이 뭐야 하고 묻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전 찾으면 다 나오는데요, 뭐. 자,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어떤 문맥에 쓰이게, 누구랑 짝꿍 표현이게, 그걸 묻는 게 바로 토익 어휘 문제. 지금 제기 되셨나요? 자, 보통 학생이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 파6의 문장 넣기 팁 있죠. 자, 파6의 문장 넣기 팁을 알려드릴 건데 파6의 문장 넣기 되게 어려워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거의 팁이 뭐냐면 자, 물론 100%다 맞추겠다. 그럼 팁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팁이 있기는 하거든요. 자, 대명사가 있는 보기가 정답하고 제가 물음표를 딱 찍어놨죠. 자, 그리고 그 밑에 하반기 6개월 24문제 중에서 총 10개가 정답이 대명사 포함.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반이라고 좀 오버해서 얘기할까요? 거의 반 대명사가 포함된 정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대명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문제를 딱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고 한번 이 문제 풀어보실까요? 너무 길죠? 힘들죠? 그러면 보기에서 자, 최빈출 대명사인 this가 있는 보기를 찾아보세요. 빨리. 아, 그건 쉽잖아요. 빨리. 그렇죠. B에 this가 딱 보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자, 해석해 볼게요. 당신의 최초의 컨설테이션이 뭐냐면 상담이에요, 상담. 그래서 당신의 최초의 상담은요, 우리와의 상담은요, will be free.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 무료입니다. 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this가 딱 들어가 있으면 정답 확률이 제일 높아지거든요.
자,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Whether you choose, 너가 선택을 하든 아니면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다시, 최초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당신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괜찮아, 이상이요? 한국말 했잖아요, 지금 제가. 괜찮아, 이상이요? 괜찮죠? 그래서 정답이 B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보기가 정답 확률이 되게 높고 그 중에서도 디스가 최빈줄.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눈만 빠르면 돼요. 자, 133번을 제가 딱 보여드릴 건데 실제 토익 문제예요. 자, 디스 들어간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러느니 해석하겠어? 다시. 잘 보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 B에 있네. This opportunity. 정말로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이 되는 것들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또 찾아보세요. 누가 정답이었겠어요? 빨리! 그죠? B에 during this time. 이렇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럼 대명사는 앞에서 언급이 된 명사를 대신하잖아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 얘기 되시나요? 오케이. 다시. 여기 한 번만 더. this가 없으면 this라도.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정답이 들어가 있는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 얘가 들어가면 정답이구나. 이렇게 딱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는 게 제 몫이고 그거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 여러분들 몫이고. 뭔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만 더 할까요? 140번. 눈만 빠르면 돼요. 그렇죠. this가 들어간 건 C가 정답. keep this. 이렇게. 그죠? 자, 그렇다면 대명사를 찾아라. this가 있으면 고맙고. 그건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고 그걸 어디까지 적용을 시킬 거냐면 이런 팟7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핸드아웃에 있을 거예요. 자, 팟7 몇 페이지예요? 좀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예요? 뭐라고요? 그럼 다 찾으신 거죠? 잘 안 들려서. 그렇다면 자, 이제 이 문제는요. 또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문장 한 개를 딱 던져주면서 그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합한 위치 찾아봐 해가지고 빈칸을 뿅뿅뿅 뚫어놔요. 네 군데를. 지금 제기 되셨나요? 팟7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시 쳐보시고. 자, 문장 한 개를 딱 주면서 이 문장이 가장 어울리는 자리로 뿅뿅뿅 빈칸을 뚫어놓을 테니까 어디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골라봐. 요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때도 대명사를 잘 활용하시면 문제 풀기 되게 쉬워지거든요. 자, 일단 이 문장을 딱 던져줬어요. 그럼 실제 토익 문제 잘 보세요. 지금 맨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칠했지? 잘 안 보이게? 자, 맨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it이라고 언급할 만한 것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렇죠. 단수죠, 하나. 그죠? 그걸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것은 not as large as. 그렇게 크지는 않대요. 누구만큼 크지 않냐면 우리 다른 회사들, 즉 경쟁업체들만큼 크진 않대요. 하지만 그것은 아까 willing to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기꺼이 무엇을 하고자 하다? 기꺼이 자, hire, 고용하고자 한대요. 추가적인 직원들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자, 이제 딱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별 표시한 게 있죠? 별 표시? 다들 찾으셨어요? 거기에 contacted, 연락을 내가 취했잖아. 어디다 연락 취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5 manufacturing companies. 그럼 5군데의 회사들의 연락을 취했어요. 그럼 이 5군데의 회사들을 it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5군데인데요? 단수 아닌데요? 그럼 뭐라고 칭해야 돼요? 데이라고 해야죠, 데이. 그렇게 딱 적어주세요. 5군데는 데이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딱 가서 보시면 provided them 하고 them도 썼잖아요. 그죠? them의 동그라미 딱 해두시고 우리가 찾을 것은 it이라고 칭할 만한 한 군데의 회사.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밑으로 쭉 가서 보시면 두 번째 별표 보실까요? 자, 두 번째 별표 딱 보시면 based on initial response. 최초의 응답에 기반으로 해서 캐드슨 인더스트리즈 동그라미 딱 해주세요. 자, 저 보시고 캐드슨 인더스트리즈는 한 군데의 회사예요, 여러 군데의 회사예요? 여기 S 붙었다고 해서 여러 군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K도 대문자, I도 대문자, 그냥 고유명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동사도 단수 동사로 썼잖아요. 지금 제 얘기 되시나요? 삼성전자도 삼성 일렉트로닉스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회사 아니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한 군데 회사가 딱 언급이 됐으니까 이젠 여기를 it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없다? 이제 it이라고 언급할 수 있죠? 그럼 문장 어디로 들어가겠다? 그 뒤에 3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최초의 응답을 기반으로 해서 봤더니 캐드슨 인더스트리가 보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냐면 the manufacturer, 제조업체처럼 보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알맞은 제조업체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자, 그 회사는 크지는 않은데 자, 기꺼이 추가 직원까지 고용해주기로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상형?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를 활용하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되게 많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점수 있죠?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표를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이건 진짜 하고 싶은 말.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토익이 필요하다면 토익 공부하셔야죠. 그죠? 토익이 몇 점이 필요한지 딱 확인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반을 선택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를 딱 하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점수 잡는 Hackers.